이 연구에서도 지금 김슬기 교수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고용량 비타민C 연구와는 정말 달랐다, 디자인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용량 비타민C 연구들은 아마 이렇게 이중 맹검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량 비타민C를 맞고 있다는 걸 환자들이 알아요. 또는 의사들 평가를 할 때도 이분은 고용량 비타민C 맞은 환자, 이분은 안 맞은 환자, 이게 알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저희가 2023년 말에 고용량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리뷰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결론이 고용량 비타민C는 직접적인 항암 효과는 없다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혹시라도 더 좋은 연구 결과가 혹시 나왔나 해서 오늘 그 결과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다시 하는 비타민C에 대한 영상인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2년간 바뀐 점이 있나요? 네, 저희 의사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검색을 할 때 펍메드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NIH에서 만든 이 논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고용량 비타민C, 영어로 이제 하이도스 비타민C, 그 다음에 캔서 이렇게 그 핵심어를 넣었고요. 그리고 기간을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출판된 논문을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7개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2년간 77개가 나온 거면 많이 나온 편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의 연구자라면 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77개라면 사실은 그동안에 비타민C가 받아온 어떤 관심에 비하면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77개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되게 적은 편이구나, 이게. 그러면은 그 77개 중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논문도 있었어요? 네, 저는 주로 임상시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에 적용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임상시험은요, 페이즈 1B 고용량 비타민C와 표준항암제를 이용한 임상시험이었는데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페이즈 1B는 이제 일상 임상시험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임상시험은 이제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일상 임상시험은 어떤 약을 처음 개발을 하면 그 약이 어떤 부작용, 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약을 사람한테 투여할 때 어떤 용량으로 투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초기 임상시험입니다. 연구 결과는 어땠어요? 이 연구에서 췌장암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상이다 보니까 고용량 비타민C가 과연 부작용이 심했는지, 또 환자들이 잘 투여를 했는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건 다행히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한 환자들도 별 문제 없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 없이 다 잘 투여하였다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고요. 근데 우리는 항암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을 보시면 부작용은 별로 없었지만 did not improve disease response 이렇게 돼 있어요. compared to historical data. 그러니까 historical data라고 하면 역사적인 어떤 치료 결과를 말하는 건데, 췌장암 환자들이 이런 항암 치료를 표준적으로 하면 이만큼 삽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인데, 그 결과에 비해서 병의 반응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 임프루브 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줘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는 결론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 약간 의미 있는 점은 최근 데이터여서 그런지 그 백본이 되는 키모테라피가 이제 현재의 표준 치료라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논문들을 리뷰할 때 요새는 그렇게 후진약을 쓰지 않으니까 요새 약에다가 더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리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사실 췌장암에서 사용하는 아브락산, 시스플라틴, 젬스타빈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고요. 네, 교수님, 영상 댓글들 보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이 경구용이라서 그렇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용량이 어땠어요? 일단 그 용량을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고용량 비타민 C라면 도대체 용량이 얼마나 높은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500mg에서 2g 정도 사이를 하루에 투약하는 걸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라고 하고, 그보다 더 높은 게 이제 메가도스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에 10g까지 투여합니다. 하루에 10g. 이 연구에서는요, 일주일에 2번 비타민 C를 투여를 했는데 체표 면적당 25g 또는 37.5g 또는 56g을 일주일에 2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체표 면적이 도대체 몇 제곱미터냐 이건데, 보통 이제 성인들은 한 1.6 정도, 최소 1.6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 용량에다가 1.6을 곱하시는 거고, 일주일에 2번이니까 또 2를 더 곱해주면 최소 용량은 70g 정도 돼요. 최소 용량이. 그러면 하루에 10g을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메가도스. 메가도스죠. 최고 용량은 여기서 56g인데요. 이걸 2배를 하게 되면 110 정도 되고, 체표 면적을 1.6을 곱하면 150이 넘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몇 그램 정도를 투약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가도스입니다. 이게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PD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먹는 약을 투약하면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댓글도 많았잖아요. 이거는 주사로 투약을 한 거기 때문에 100%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러면. 사실 진짜 엄청난 양인데 이게 별로 부작용 없었다라는 것도 약간 신기한 것 같은데요. 또 괜찮았던 논문 있으세요? 또 제가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연구 결과는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거세 저항성 그게 뭐예요? 전립선 암은요, 호르몬이 너무 과다 활성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면 전립선 암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세 저항성이라는 얘기는 고환이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사로 투여한 군과 도세탁살 단독으로 한 환자들을 비교하는 이상 임상시험을 결과를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를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중 맹검이라는 거는 내가 요 군이 될지 요 군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비타민 C 고용량을 맞게 될지, 모양만 똑같은 식염수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도 모르지만 이제 연구자, 그러니까 의사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알게 될 경우에는 어떤 판단에 편견이 이제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맹검을 했다, 이중으로 모르게 블라인드 했다라는 거고, 당연히 무작위로 이제 배정을 한 것이죠. 이 연구에서도 지금 김슬기 교수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고용량 비타민C 연구와는 정말 달랐다, 디자인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용량 비타민C 연구들은 아마 이렇게 이중 맹검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량 비타민C를 맞고 있다는 걸 환자들이 알아요. 또는 의사들 평가를 할 때도 이분은 고용량 비타민C 맞은 환자, 이분은 안 맞은 환자, 이게 알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라고 딱 몇 줄로 이제 요약된 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도세탁세를 표준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고용량 비타민C를 주사로 추가를 한 환자들은 PSA 리스폰스를 향상시키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PSA라는 거는 전립선 암 환자들이 전립선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 표지자가 떨어집니다. 효과가 있으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암세포 숫자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 코릴레이션이 있는 마커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줄어들면 수치도 떨어진다. 그런데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암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디자인을 잘 해서 연구를 했는데 PSA 리스폰스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효과는 없었던 거고 부작용 같은 거는 좀 없어지진 않았나요? 네, 여기 결론에도 그 얘기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작용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거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하지 않고 싱글암으로 내가 고용량 비타민 C 맞고 있다, 항암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약간 느낌적으로 피로가 개선된 것 같아요, 항암 치료 부작용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적 보고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는 반드시 이제 대조건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표준 항암제가 있는데 지금 이 연구에서도 사용했는데 그 항암제가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약에 속합니다. 사실은 부작용이 좀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환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을 비타민 C를 투여를 받으면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차이 날 만한 그런 뭐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좀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네, 교수님. 나머지 75개는 그러면은 어떤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77개를 다 한번 쭉 봤는데요. 임상 연구 중에 제가 소개를 해줄 만한 건 요거 딱 2개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뭐냐? 다 세포 실험, 마우스 실험, 동물 실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는 좀 암세포를 잘 죽이더라라는 결과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그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그 구조 같은 게 많이 다르니까 사람이랑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결과들이 결국은 모여서 어떤 이제 좋은 또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지 또는 연구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기초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아요. 임상 연구로서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 의견들을 보니까 비타민 C에 대한 연구를 더 이상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안 되니까. 너무 좋다고 알려지면은 의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병원들이 돈을 못 버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모론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논문들을 찾아보고 한 결론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연구들이 있는데 임상시험 결과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영상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대부분 지금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디자인을 바꾸고 뭔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진짜 일말의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뭔가 이제 효과가 있는 걸 자꾸 밝혀내고 그래야지 자기의 어떤 그 연구자로서 위상도 높아지고 좋은 논문에도 발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는 봐요. 이게 나중에 뭐 대형 제약회사들이 돈이 안 될까 봐 연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게 하는 그런 동인이 사실 돈 때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이렇게 밝힘으로써 사실 의사들은 굉장히 밝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과가 좋다면 그걸 밝힘으로써 사실 나의 명예와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그걸 뭐 나 혼자 꽁꽁 숨기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제약회사의 이익을 뭐 내가 솔직히는 생각해 줄 필요도 없고 효과가 좋다는 게 밝혀진다면 사실 빅파마들도 좋은 비타민 C를 또 개발해서 자기네들도 돈을 벌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카르텔처럼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반박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밝혀졌어요. 주사로 맞는 게 아주 좋다. 그러면 주사를 안 맞고 먹어도 주사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제형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노로 뭔가 코팅을 해가지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하면 그거에 대한 값을 먹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 효과 자체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의학 연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고용량 비타민 C와 항암 효과의 관계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항암 효과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C가 과연 항암 효과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